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모닝스타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목이 2026년과 그 이후를 위한 세 가지 액티브 ETF 추천인데요.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런 ETF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미션은 이 추천 목록 뒤에 숨어 있는 왜? 라는 질문을 파고드는 거죠.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 그리고 왜 지금일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추천이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하는 만약에라는 질문까지 던져보는 게 오늘 저희가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영상의 핵심 전제는 되게 명확해요. 유능한 운용, 낮은 수수료, 또 세금 혜택. 이걸 다 갖춘 액티브 ETF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데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좀 소외된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관점에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투자에서 그 소외된 분야에 주목하는 건 고전적이면서도 좀 용기가 필요한 전략이죠.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조용히 다른 길을 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영상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탄탄한지, 또 각 추천이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위한 건지 그 성격까지 명확하게 한번 해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세 가지 다른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 가지 철학이요? 네, 안정적인 채권 수비수, 저평가 우량주를 노리는 공격수, 그리고 아주 긴 호흡을 요구하는 마라토너까지 조합이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추천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티커 심볼 CGMU, 캐피탈그룹 뮤니시펄 인컴입니다.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방어적 성격이거든요. 이 지방채, 즉 뮤니본드가 왜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부도율. 네. 지방채라는 게 주정부나 시정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이들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죠. 이건 일반 기업은 가질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지적하듯이 아무리 심한 경기 침체기가 와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포트폴리오에 이런 자산을 담아두면 주식시장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닷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정성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좀 더 깊이 보니까 이 펀드가 단순히 안정성만 추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을 더 하려고 약간의 모험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ETF를 액티브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채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도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투자 등급 이하의 채권에 할당하고 있거든요. 투자 등급 이하요. 흔히 말하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부도 위험이 높지만 그 대가로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들이죠. 잠깐만요. 방어적인 자산에 투자 등급 이하라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을 섞는다는 게 솔직히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마치 다이어트 콜라랑 초대형 피자를 같이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면서 왜 굳이 위험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액티브 운용의 가치와 위험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펀드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익 채권에 중점을 둬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항 이용료처럼요. 이런 특정 프로젝트 수익으로 원리금을 갚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은 채권들입니다. 네. 이런 단단한 기반 위에 펀드 매니저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한 소수의 고수익 채권을 조심스럽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위험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그 모순점이 바로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채권 선별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매니저가 잘해야겠네요. 네, 자료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만 만약에 매니저의 능력이 시장 평균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성도 놓치고 추가 수익도 못 얻고 더 높은 수수료만 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의 양날의 검이죠. 그렇군요. 전문가의 실력을 믿고 맡기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네요. 자, 그럼 안정적인 채권으로 수비적인 포지션을 봤는데 두 번째 추천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티커 TDVG,
티로 프라이스 디비덴드 그렇습니다. 2025년에 우량주들이 냉대를 받았다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 냉대가 왜 2026년에는 기회가 된다는 걸까요? 그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시장은 종종 특정 테마나 섹터에 열광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해는 AI 기술주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또 다른 해는 에너지주가 주인공이 되고 이런 식이죠. 자료는 2025년에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리면서 전통적인 퀄리티 주식,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아,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치 투자의 아주 고전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런 논리네요. 네. 자료는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가 이 추천을 신뢰할 만한 몇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째는 노련한 펀드 매니저인 톰 휴버의 존재. 둘째는 모닝스타 자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0.5%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수료를 꼽고 있어요. 골드 등급이나 노련한 매니저는 분명 신뢰감을 주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정말 빠르게 바뀔 때 오히려 그런 베테랑 매니저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서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는 없나요? 아, 경험이 때로는 고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언급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이 새로운 기술혁명 앞에서 고전하다가 사라져갔죠. 그렇죠. 바로 그 위험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모닝스타의 펀드 등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골드 등급은 단순히 과거 성과가 좋았다고 주는 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운용팀의 깊이나 운용 철학의 일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용 프로세스가 미래의 시장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기는 등급이죠. 참고로 실버나 브론즈도 긍정적인 평가지만 골드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확신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닝스타는 이 매니저의 경험은 고집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천인데요. 이건 정말이지 앞선 두 개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커 NSM 뉴버거 범원 스몰 미드캡. 솔직히 이 ETF에 대한 자료의 첫 설명은 투자자 입장에서 거의 경고음에 가까워요. 2024년 출시 이후 수익률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하거든요. 제 첫 반응은 아니 그럼 이걸 왜 추천하는 거지? 였어요. 도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추천이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교훈이요? 네. 우리는 펀드의 짧은 과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전략의 긴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가 명확히 밝히거든요. 이 ETF라는 그릇 자체는 2024년에 만들어진 신생 펀드가 맞지만 그 안에 담긴 운용 전략은 1994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30년 가까운 실적을 쌓아온 베테랑이라는 겁니다. 아하, 펀드의 날이랑 전략의 날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펀드는 2024년에 태어난 아기지만 그 펀드를 움직이는 두뇌는 1994년부터 온갖 시장을 다 겪어온 백전노장이라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근 단기 성과만 보고 펀드를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실적이 나쁘니까 이 펀드는 나쁜 펀드다라고요. 그렇죠. 저로 전등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전략은 원래 장기적이라 단기 성과는 의미 없다. 이 말은 사실 실적이 부진한 모든 펀드 매니저가 하는 단골 변명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이 펀드의 주장이 그냥 변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자료에 더 있나요? 그게 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전략의 독특한 성격에 있어요. 자료는 이 전략이 상승장에서는 뒤처지는 경향이 있지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이를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펀드는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펀드죠. 그렇다면 최근 2년 가까이 성과가 부진했던 게 오히려 이 전략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었으니까 이 전략이 시장 대비 부진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와, 이 펀드의 진짜 시험대는 다음 하락장이나 방향성 없는 지루한 횡보장이 될 겁니다. 그때 다른 펀드들보다 훨씬 덜 깨지면서 방어력을 증명해 보인다면 이 전략의 가치가 드러나겠죠.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 전략은 철저한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해 건전한 재무 상태와 높은 자산 수익률을 가진, 그러니까 빚 적고 돈 잘 버는 튼튼한 중소형 기업에 집중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특별한 펀드네요. 투자자의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상품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진짜 압권이에요. 지난 21개월의 성과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를 믿으세요. Trust me. 이건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렇죠. 보통 이런 금융자료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개인적인 어조를 쓰는 건 되게 드문데 말이죠. 그 한 문장이 이 전략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30년간 검증된 우리 철학의 장기적인 힘을 믿어달라. 이런 강력한 호소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 추천은 단순히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세 가지 ETF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히 세 개의 종목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역할과 철학을 가진 선수들을 만난 기분입니다. 먼저 CGMU는 포트폴리오의 골키퍼 같은 안정성을 더하고 싶은 투자자를 위한 방어적인 선택지였고요. 네, 안정적인 지방채를 중심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으로 약간의 추가 득점까지 노리는 영리한 수비수였죠. 다음으로 TDBG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지만 다시 부활을 노리는 뭐랄까 스타 공격수 같았습니다. 맞아요. 2025년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우량주들의 가치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었죠. 노련한 감독과 합리적인 연봉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시점에 영입할 기회를 찾는 접근법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NBSM은 그야말로 마라토너였습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늘 뒤처지지만 누구보다 긴 호흡으로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인내심 강한 투자자를 위한 선택이었죠. 특히 험난한 오르막길, 즉 약세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독특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각 ETF의 성격이 더 명확해지네요. 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추천의 가장 흥미로운 공통점은 그 어느 것도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히려 약간 소외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나 혹은 시장이 좋을 때보다 특정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자산들이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테마랑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들이 모두 바라보는 곳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려는 액티브 운용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걸 넘어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뚜렷한 철학을 통해 남다른 기회를 찾는 접근법. 오늘 본 세 가지 ETF는 그 접근법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모습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청취자께서는 이제 이 세 가지 ETF의 이름과 티커뿐만 아니라 그 추천 뒤에 숨겨진 전략과 논리, 심지어 잠재적인 위험까지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지 알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자료는 2026년을 위한 세 가지 뚜렷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당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선수는 어떤 역할입니까? 든든한 골키퍼, 화려한 공격수, 아니면 묵묵한 마라토너. 최고의 전략이란 단순히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거세게 흔들릴 때에도 당신이 끝까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략일 것입니다.